함수예요, 함수. 계속 말하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의미는 미적분 2에 있습니다. 미적분 2가 우리가 바라보는 도착 지점이에요. 걔를 위해서 이것저것 배우는 거예요, 이것저것.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대수, 미적분 1 이렇게. 물론 이제 각 소단원이 다른 데로 분파되기도 하지만 확률과 통계 또는 기하로 분파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미적분 2를 하기 위함입니다. 알았죠? 미적분 2를 배우는 이유는 대학교 교육과정을 받아들이기 위함이고 미적분 2, 미적분 1의 주요 개념은 뭐냐? 함수와 그래프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그래프와 함수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잡을 수밖에 없고 함수에서 그러니까 모의고사나 이런 학교 시험에서 함수의 고난이도 문제를 내는 건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지. 그만큼 중요하고 연계되는 개념들이 많다. 자, 시작은 여기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이라는 걸 배워요. 그렇죠? 1차 함수 배우고요. 연립방정식 배워요. 그리고선 말합니다. 교점 어떻게 구하니?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y는 뭐 ax 플러스 b랑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것을 연립하면 돼요. 라고 말을 해요. 즉 연립방정식의 근이 그래프의 교점이다 라는 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기억나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요 정도가 나와요. 어떤 2차 함수 y는 ax 제곱 bx 더하기 c라는 게 있는데 걔가 x축과의 교점이 존재한대. x축과의 교점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이 식을 뭐라고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왜냐면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고 베타를 대입했을 때 0이니까 그게 마치 뭐 2차 방정식의 근처럼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의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즉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이것을 마치 방정식처럼 보자는 거야. 뭐? x축과의 교점이 있을 때 이 x축과의 교점을 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처럼 생각을 하자는 거고.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a분의 c 라는 근거계수 관계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추계방정식이라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형태를 알파와 베타의 가운데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거계수 관계와 이 축이라는 것도 연결시킬 수 있고, 즉 우리는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을 분석하는 것처럼 접근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주제는 이거죠. 교점은 뭐다? 근이다. 근을 알려주면 우리한테 문제를 푸는 건 보통 세 가지 풀이 방법이 뜬다. 대입하라, 인수분해해라, 근거계수 관계 써라. 특히 2차 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축이라서 근거계수 관계의 합이 이 축과 관련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x축에 대해서만 하니까 좀 심심한가 봐. 마치 연립, 직선과의 연립을, 직선끼리 연립을 하듯이 뭐도 한다? 얘랑 어떤 직선 y는 mx 더하기 n에 대해서 교점이 존재한다면 이 교점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 라고 물어보고 이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
y는 ax 더하기 bx 더하기 c와 y는 mx 더하기 n을 연립해서 등장한 것으로 판단해도 되며 너무 시시하다 하면은 이 ax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인수 정리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게 이 직선과 2차 직선, 즉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연립하면 실제로 이게 뜨죠. ax 더하기 bx 더하기 c랑 mx 더하기 n이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넘기면 2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교점이 두 개 있으면 그 2차 방정식 판별식 0보다 크다. 접하게 되면 이 판별식 0보다 같다. 그리고 만나지 않게 되면 판별식 0보다 작다라는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형태, 알파 접하는 형태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죠. ax제곱도 bx 더하기 c가 a의 x-알파의 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접하지 않는다면 근이 없으니까 어떤 관계된 식으로 쓸 수 없고요. 그래서 교점을 알려줬을 때 인수정리와 방정식의 개념을 도입해서 식을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다. 또는 둘을 같다라고 하는 그 연립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이 됐죠. 그거의 판별식의 부호를 통해 교점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비단 이런 mx 더하기 n이 아니라 x축, 즉 y는 0과의 관계도 뭘로 판단할 수 있다? 판별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기본 개념입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교점은 근을 알려줬다. 대입 인수분해 근과 계수 관계 중에 뭘 쓸 거냐라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어떤 저기다 쓸까요? ax부터 bx 더하기 c라는 게 있을 때 얘가 0 되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해석한다? 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랑 y는 0의 교점으로 판단하죠. 그러면 어떤 y는 n이라는 애가 따로 있어서 내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n이라는 이 방정식을 푸는 것은 여기에 교점을 구하는 것과 같은데 실제로 여기에서 변하지 않는 건 뭐다? 두 군의 합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둘의 합은 반드시 뭐다? 축의 2배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두 군의 합은 축의 2배를 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칭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2차 함수를 좀 더 2차 함수만 단독으로 해석을 해봅시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는 최대와 최소예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2차 함수가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에 따라서 최대값이 있기도 하고 최소값이 있기도 합니다. 최고차인 계수 A라는 애가 0보다 크다라고 할 때는 뭐가 있고 최소는 존재하는데 최대가 없죠. 반대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최소는 없고 최대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시시하니까 무슨 짓을 해요? 범위를 제한하죠. 범위를 제한해서 이게 부드럽게 이어진 형태라면 우리가 어떤 뭐 이상 뭐 이하라는
범위를 주어졌을 때 최소 최대가 반드시 존재하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최소 최대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최소 최대를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서 최소 최대를 매번 따로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빨간색에선 얘가 최대, 얘가 최소. 녹색에선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 노란색에선 여기가 최소, 최대. 기본적으로 축에서 멀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이라면 축에 가까울수록 최소, 축에서 멀어질수록 최대가 되고, 위로 블록일 때는 축에 가까워질수록 최대, 축에서 멀어질수록 최소가 뜨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프의 개형과 축 정도는 파악을 해야지 최소 최대한 개념을 접근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때 최소 최대라는 개념과 관련되어서 함수값을 이제 많이 비교하는데 중학교 때 이런 거 하거든? 중학교 때 했던 거에 살짝 심화를 해볼게요. 여기 관련돼서 조금 우리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2차 함수의 성질 같은 게 있는데 내가 설명했을 수 있는데 기억 안 날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에 나랑 공통 수학하고 한 놈이 없구나. 그래도 내가 설명한 적 있을걸? y는 ax제곱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쵸? 맞아요? ax제곱이라는 애가 있나 봐. 그쵸? 그럼 여기가 만약 알파면 여기 좌표가 뭐야? a알파 제곱이죠. 맞아요? 즉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꼭지점을 기준으로 x축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 정도에다가 그거의 제곱에다가 개수 곱하면 이 둘의 차이가 나옵니다. 너무 당연하죠? 맞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즉 뭔 말이냐면 내가 대략 그냥 y는 a에 x-2의 제곱 더하기 3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3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만큼 떨어지는 당연히 얼마예요? 4a 더하기 3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쵸? 거기 봐드릴 수 있어요? 오케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지금 인식이 안 되는데 문제풀이 과정 중에서 이게 꽤 쓸모가 많습니다. 꽤 쓸모가 많아요. 한번 우리가 이것들을 활용해서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를 천천히 볼게요.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내가 근데 순서는 이렇게 풀었고 설명했거든? 교재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문제가 순서가 이거야. 얘가 먼저 나오더라고. 난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좀 기분 나쁘긴 해요. 48번부터 봅시다. 개념은 이게 끝입니다. 중학교에서 변한 거는 이제 그 교점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에 대한 개념 두 개가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다. 이 참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축과 그 개수에 대한 개형을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48번 x가 0과 2 사이래요. fx가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2a 제곱이랍니다. 부용구에 이런 비슷한 기출이 나온 적이 있었고요. 얘를 우리가 x-a의 제곱 더하기 a제곱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가 최소값이 10이래요. 0과 2에서. 근데 문제가 뭐예요? 0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a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래프를 우리가 3개 그릴 수 있다는 거죠. a, a제곱을 기준으로 0과 2가 여기 있냐. (0과 2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여기 있냐.
0과 2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여기 있냐. 세 가지가 존재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뭐지? 여기 경우에는 최소값이 누구예요? 0 대입한 거죠. 그래서 2a제곱이 지금 10이다. a제곱이 뭐고? 루트 5다. 말이 안 되죠? 그쵸? 왜냐면 지금 a가 양수라고 해서 이렇게 루트 5라고 했는데 루트 5면은 0보다 왼쪽에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쵸? 네. 이거라면 2a제곱이 10이라서 a제곱이죠. a제곱이 10이라서 a가 루트 10인 건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왜냐면 0과 2 사이에 루트 10이 있을 리 없잖아. 그래서 얘도 불가능. 이 경우에 x에 2를 대입한 값 2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라는 애가 10인 거고요. 그래서 2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이 0이라서 a가 3이 뜨고, 그러면은 이제 최대값은 f에다가 0 대입한 게 지금 최대인 걸로 확인되죠? 2a제곱 얼마? 18.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프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고, 어려운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지를 여러 개 만들게끔 해요. 그래서 다 확인해야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어서 이게 다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프들을 좀 여러 개 분석하기를 바라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쓸만한 설명하고 싶은 주제는 여러분들 혼자 풀어도 좋겠지만 이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60번. 보면 fx라는 게 x-p의 제곱 더하기 q라고 되어 있대요. 근데 0부터 3까지 fx의 최소는 m이고 최대가 m 더하기 4이며 0부터 5까지 해서 fx의 최소는 m이고 최대가 4m이래요. 오케이? 자, 문제가 뭐예요? 0부터 3. 내가 아는 건 p, q가 어디 있어? 몰라. 근데 0부터 3까지 해서의 최소가 m인데 최대가 m 더하기 4라는 거. 0부터 5까지라고 했을 때 최소가 그대로야. 근데 최대가 달라졌죠. 맞아요? 이거 어떤 의미야? 0은 일단 여기 있잖아요. 반드시 여기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p가 양수라 했기 때문에. 이때 3이 어디에 있어? 3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5는 어디에 있어? 최소가 바뀌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3은 여기 넘어간 거야. 그래서 최소가 이 q가 m이라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0부터 5까지는 4m이 최대고 0부터 3까지는 최대가 m 더하기 4라 했는데 이걸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 3이 여기 있고 5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뭔 얘기를 했냐면 축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의 거리가 최대 그 함수값에 관장한다 했어요. 근데 여기 m이랑 최대가 m 더하기 4잖아. 얼마큼 차이나? 4만큼 차이 나죠. 근데 최고 차이 계수가 1이야. 즉
가로가 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생기죠. 누가 최소야? 누가 최대야? 둘 중에 하나는 얘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그림을 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얘가 2라고 했을 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만큼 떨어져 이쪽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어서 여기가 1,m이 된다는 거죠. P, Q가. 왜냐면 4만큼 차이 나려면 X가 이만큼 차이 나야 된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를 말해요? 이 P, M 더하기 4가 알려준 이유는 여기가 2냐 1이냐 그거 말하려고 알려준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서는 5를 대입한 애가 얼마? 4m이 된다라는 걸 통해 m이 얼마라는 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말하고 싶은 거고요. 그럼 문제가 없죠? F10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10-2의 제곱 더하기 3은 67. 뭐 이게 답이겠죠? 얘는 왜 안 될까? 얘는 5가 여기 있을 때 5-1의 제곱 더하기 m이라는 애가 4m이 떠야 되잖아요. m은 얼마가 돼요? 3분의 16이죠. 맞아요? m은 3분의 16. 근데 자연수가 아니죠? 그래서 땡. 자연수 m이라고 지금 두 번째 줄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한다. 말하고 싶은 거 다시 한번 0부터 3까지 해서 최소가 m이고 최대가 m 더하기 4라는 걸 보면서 이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아, 이거 얘는 축에 있는데 얘가 뭐다? 축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모르지만 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해달라는 거야. 식으로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왜? A 곱하기 떨어져 있는 정도의 제곱이 함수값의 차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식을 그래도 한두 줄 더 줄일 수 있다. 그래프에 대한 이런 직관을 좀 쌓아가길 바란다는 개념이에요.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자, 이어서 최대값, 최소값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좀 덜 어려운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69번 한번 보자. 직선의 방정식은 되게 여유롭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려서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 거 하는데 당연히 할 수 있어야겠죠. 자, y는 2x 플러스 1이 있고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라는 애가 있습니다. 플러스 4네. 여기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 넓이의 최대를 구해달래요. 어떻게 구하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여기 좌표를 써야겠죠? 그래서 a, 2a 더하기 1이라고 작성해요. 그럼 이미 뭐가 떴어요? 세로가 떴죠? 가로 길이만 구하면 되잖아. 그치? 가로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이걸 생각하는 거죠. 우리 가로선을 그린다는 건 뭔 말이야? y좌표가 똑같다는 거거든? 근데 얘가 y좌표가 2a 더하기 1이면 x좌표가 얼마냐는 거죠. 3-2a가 됩니다. 가로선을 그었다, y좌표 같다. 세로선을 그렸다, x좌표 같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여기 얼마예요? 2-4a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얘의 최대를 구하는 거고, 이거의 최대를 구하는 건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멘트입니다. 그래서 전개를 하면 잠깐만, 뭔가 좀 잘못했나 보죠? 2a 플러스 더하면 4. (2 마이너스 4a) 어? 5 마이너스 2a라고? 지금 이거 더해서 4잖아. x 더하기 y가 4잖아. 더해서 4 뜨는데? 와, 너 훌륭했다. 오케이, 아주 잘 말했어요. 내가 실수했지. 얘랑 얘를 뺐죠. 지금 심지어 줄도 잘못 꺼놨지. 얘랑 얘 빼야 되죠. 3-3a죠. 아주 잘 말했어. 얘 곱하기 2a 플러스 얘의 최대 구하는 거고요. 오케이, 땡큐.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노노 마이너스 3a 더하기 3. 표준형을 바꾸면 a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 더하기 16, 8분의 3, 8분의 3, 27. 얘가 최대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내신을 앞두고 있으니까 설명합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여기거든? 맞죠? 근데 얘랑 얘의 교점이 얼마냐면 3x 여기가 1, 콤마가 돼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4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대입하면 여기가 2분의 1이 돼요. 여기가 2분의 1이면 실제로 이거지. 얘가 최대라는 거죠. 얘가 2분의 1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왜 2분의 1이면 제가 2분의 얼마냐? 7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되죠. 자,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뭔가 좀 이상한데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 4. 안 이상하네요. 자, 보세요. 실제로 사각형의 넓이는 최대가 되는 사각형의 넓이 이렇게 했잖아요. 걔는 삼각형 넓이 절반입니다. 이거 무조건 성립해요. 어떤 삼각형이든 괜찮아요. 삼각형에 닿아 있는 사각형 넓이의 최대는 무조건 삼각형의 절반입니다. 정확하게 절반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실제 삼각형 넓이 얼마냐면 여기가 8분의 9고요. 2분의 9고요. 거기다 높이 3 곱하고 2분의 1 하면 여기가 삼각형 넓이가 4분의 27이거든. 그래서 8분의 27 뜬 거예요. 특이하죠? 근데 이거 좀 이상한 게 y좌표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y좌표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쵸. y좌표가 이상한데? 왜 이러지? 마이너스 6으로 묶었을 때 a 더하기 2분의 1, a 더하기 4분의 1, a가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한다. (2분의 3) 답은 틀리진 않은데. 네. 그래서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알았죠?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상하다고 하는 이유는 원래 삼각형에서 사각형의 넓이가 절반 뜨려면 이거 반 뜨고 이것도 반 뜨거든? 높이도 반 뜨거든? 보통? 근데 그게 안 떠가지고 이게 뭔가 좀 요상한데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삼각형 넓이의 절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 나오면 사실 이거 과정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교점 잡아가지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절반 하면 돼요. 이 답 무조건 나옵니다. 알았죠? 넓이의 최대는 그렇게만 기억을 해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쉬워진다는 거죠. 실제로 식으로 보면 똑같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런 이제 도형을 이용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되게 많이 나오고, 이어서 우리가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87번입니다. 87번.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있는 거 이제 보통 풀어줄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 무난한 거 풀 거고. 얘랑 얘가 1,0에서 x축에 접한다 했잖아요. 맞죠?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거를 보고선 판별식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그냥 x-1의 제곱이죠. 이렇게 바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의 그래프 x제곱 더하기 x-2라는 애인데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2랑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둘의 사이의 거리는 3. 이거는 그냥 어렵지 않고 말하고 싶은 건 여기에요. x축에 접한다라는 건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고요. 그쵸? 근데 접점까지 알려줬다? 아니 대놓고 식을 알려줬는데 판별식 이런 거 쓰고 있으면 이제 속상하다. 속상한 일이 펼쳐진다. 알았죠? 그런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떤 게 좋을까? 쉬운 거 한번 해볼까요? 92번.
한 문제 정도는 다뤄봐야 되니까. y는 5x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 말은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즉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2 마이너스 k는 0에 대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죠. 그렇죠? 짝수 판별식을 써주면 9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0보다 큰 거라서 k는 7보다 크다. k는 마이너스 7보다 크죠. 그래서 만족하는 최소 정수 마이너스 6이 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105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는 교점에 대한 이야기와 최대 최소에 대한 개념을 합친 문제들이 곧잘 나오게 되는데, 이 105번은 그 영석고에서도 시험 문제로 나오기도 했고, 또 이제 송영고등학교에서 나오기도 했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a, 0보다 큰 거죠. 그 애가 4ax-10과 1과 5에서 만났대요. 그리고 1부터 5까지에서의 최소값, 당연히 누구예요? 얘죠. 여기서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식을 써보죠. 어떻게 써요? 뭔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8이다. fx 뭐라고 쓴다? 최고차항계수 a에 x-1과 x-5라는 거죠. 누구와의 관계가? 4ax 마이너스 10과의 관계가. 그래요? 그럼 이제 이건 전개할 수 있잖아. ax제곱 마이너스 2ax 얘가 되는데, 그럼 얘 축 보여요? 표준형을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이해가요? 그럼 여기다 이 4a-10이 얼마야? 마8이 있는 거고 마-a가 2분의 1이구나. 그래서 100a는 50. 되게 쉽죠? 근데 이거를 만약 이렇게 안 풀고 하나하나 대입해서 풀면은 문제 풀이가 길어져요. 실제로 영석고에서 이 문제 4번이었습니다. 4번 치고는 좀 과하긴 해. 영석고 특징인데 그 난이도가 번호순이 아니에요. 걔는 막 7번에서 되게 어려운 거 나오고 그러기도 해요. 4번 문제였고, 다른 학교에서는 충분히 난이도 있는 걸로 취급하는데 아마 이런 풀이를 이제 생각했던 거겠죠, 학교 선생님도. 그래서 되게 짧은 4번 문제로 판단을 합니다.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요 정도 길이로 풀어야지 이걸 더 길게 푸는 건 좋지 않다. 오케이? 이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식 쓰는 걸 받아들여 줘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래프와 이 직선의 위치 관계, 그 교점을 기준으로 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뭐 하나 여기에서 설명하기 좋은 거 뭐가 있을까? 다른 건 여러분들이 좀 건드려 봤으면 좋겠는데, 뒤로 넘어가죠. 뒤로 넘어가서 다른 걸 설명하겠습니다.
126번 보도록 해보죠. 표절부에서 이제 활용했던 문제였는데 gx라는 애랑 fx라는 애가 있어요. fx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고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입니다. 이때 그 f의 특징을 보여줬죠. 뭐? 접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을 뭐라고 받아들여요? a제곱 마이너스 4b를 뭐라고 해? f의 판별식인 거죠. 그럼 그건 당연히 얼마야? 0이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니은은 뭘까요? a제곱 마이너스 4d. 이거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뭐야? 뭐지? 아니, 기억과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뭔 말이지? a제곱 마이너스 4b가 0이라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a제곱은 4b예요. 이 문제는 4, b-4d입니다. b와 d가 의미하는 게 뭔데? 절편이죠. 당연히 0보다 작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프와 계수 간의 관계를 따져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디귿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 너무 간단하죠? a-c의 제곱 마이너스 8b. 8? 8은 또 뭐야? 8은 뭐지? 아, 오케이. 우리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를 같다고 하면 쭉 넘겼을 때 2x제곱 더하기 a-c x 더하기 b-d는 0이라서 얘의 판별식을 쓰면 a-c의 제곱 마이너스 8의 b-d. 이렇게 깔끔하게 뜨네. 그리고 이 둘을 같다고 했을 때 판별식은 교점이 몇 개라서? 2개라서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고 당연히 맞다. 이렇게 위치 관계만 보고도 계수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어서